이번 시간에는 국어 314쪽부터 321쪽까지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정약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집에 있는 위인전이나 웹서핑을 통해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은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마음을 나누었는지를 생각하며 주어라 또 주어라를 읽어봅시다. 주어라 또 주어라. 정약용. 너희는 항상 버릇처럼 말하기를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하였다. 더러는 험난한 물길 갔다느니 꼬불꼬불 길고 긴 험악한 길을 살아간다느니 하며 한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말투로 큰 병이다. 너희가 아픈 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돌보아 주기 마련이었다. 날마다 어떠냐는 안부를 전해오고 안아서 부축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약을 먹여주고 양식까지 대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일에 너희가 너무 익숙해져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고 있구나. 너희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절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화평해져 하늘을 원망한다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질 것이다.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하고 있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이라도 퍼주고 추운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따뜻하게 해주어라. 병들어 약을 먹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한 푼의 돈이라도 쪼개어 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집에 가서 연민의 눈빛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잘 처리할 방법을 의논해야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집에서 너희가 위급할 때 깜짝 놀라 허겁지겁 쫓아올 것이며 너희가 공경에 처하였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지닌 그 오기,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평상시 일이 없을 때라도 항상 공손하고 화목하며 조심하고 자기 정성을 다해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는 일에 힘쓸 것이지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은 가지지 않도록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베풀어라. 그러나 뒷날 너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답해 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망하지 마라. 가벼운 농담 일망정.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소리도 입 밖에 내뱉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세 번째 문제. 주어라 또 주어라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로 1번. 정약용은 두 아들의 어떤 말버릇을 걱정하나요? 네, 글 초반에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 더러는 험난한 물길 갔다느니 꼬불꼬불 길고 긴 험악한 길을 살아간다느니 하며 한탄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통해 정약용은 두 아들의 남의 도움을 바라는 말버릇을 걱정하였습니다. 바로 2번. 정약용은 두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요? 네,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베풀어라. 이 부분을 통해 정약용은 두 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베풀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3번.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도 마지막 문단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베풀어라. 그러나 뒷날 너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답해 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망하지 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만 말고 먼저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네요. 3번 문제를 모두 다 정리했다면 그 아래 문제로 넘어갑시다. 4번 문제. 나누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어라 또 주어라를 다시 읽어봅시다. 가로 1번.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의 마음가짐을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가로 2번. 정약용이 두 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맨 아래 연필과 지우개의 말주머니 칸을 보면 연필이 아버지가 두 아들의 마음가짐을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지우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썼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첫 번째 문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쓸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마음을 나누려는 경험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화재 뉴스를 보았을 때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다. 걱정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듯이 그 아래를 살펴보면 노란색 칸에는 일어난 사건을 써요. 주황색 칸에는 생각이나 행동을, 파란색 칸에는 나눌 마음을 써요. 이렇게 연필과 지우개의 말주머니 칸에 힌트가 있네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나누는 경험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때의 생각이나 행동, 나눌 마음을 생각해서 써보도록 해봅시다.
각자의 경험을 떠올렸을 때 일어난 사건, 생각이나 행동, 나누고 싶은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발표해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5번에서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을 나누는 글로 쓸 내용을 정해봅시다. 상황과 목적 파악하기에서는 상황 파악하기, 목적 정하기, 읽을 사람 정하기, 글을 쓰는 방법 정하기를 할 거고요. 쓸 내용 정하기에서는 일어난 사건 떠올리기,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 떠올리기, 나눌 마음 생각하기, 이렇게 각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우개와 연필의 대화를 참고로 글을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글 쓰는 방법에는 편지 쓰기, 학급 게시판에 쓰기, 누리집에 쓰기, 메일 쓰기, 문자 메시지 쓰기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읽을 사람을 고려해서 내용과 글을 쓰는 방법을 정해요. 그렇게 해서 7번 문제처럼 나누려는 마음을 담아 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319쪽과 320쪽 각자의 생각을 담아 글로 적어보도록 해보세요. 각자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나누려는 글을 잘 써보았나요? 그럼 이어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번 문제. 7번에서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해보고 고쳐 써봅시다. 예, 아니오로 갈림길로 가는 문제네요. 문제를 곰곰이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해답을 점검해 보면서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해 보도록 해봅시다.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밝혔나요? 나누려는 마음을 잘 표현했나요? 읽을 사람을 생각해 알기 쉬운 표현을 썼나요?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읽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쓰거나 나누려는 마음을 자세하게 나타내거나 읽을 사람을 위해 정확하고 쉬운 표현을 쓰도록 합니다. 9번째 문제. 고쳐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이 쓴 글을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